국회 방송 웹드라마 당차단 국회영. 길성주 씨는 에스카보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빨리 저분들이 인재를 못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숟가락 한번 맞아요. 네, 성주 씨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국회방송에서 우리 최초로 제작하는 오윤아 선배님과 이태성 선배님이 당차단 국회영은 인맥과 스펙은 제로지만 열정만큼은 말레빈 초선 의원 국회영의 국회 생존기를 그린 웹드라마입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그에 상응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밤낮 없이 노력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사실적으로 담았다는데요. 다가오는 12월 15일에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니까 꼭 시청해주세요. 저는 안 나오지만요. 네. 이를 안 물고 얘기합니까? 안 나오네. 네. 저희가 절대 이거 홍보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이 국회방송 웹드라마 얘기를 왜 얘기하고 있는지 네. 매 끊지 마라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네. 드라마 현장 얘기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영화 촬영 현장은 굉장히 좀 힘들었잖아요. 네, 녹화 환경도 그렇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 표준 시간이 생기고 시간. 나서는 그것 때문에 어쨌든 무리하게 그 스태프들이나 뭐 그렇게 무리하는 일이 없어서 정말 그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직전까지는 진짜 저러다 누구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환경이 너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 진짜 녹화 환경 네. 이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요즘은 끊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라이브로 다 녹화하는 현상이 있었대요.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 지금 네. 아주 우리 선생님들이 연극처럼 이렇게 아예 처음서부터 쫙 하셨대요. 드라마 초반기에. 그래서 누구 하나 엔지 내면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극하듯이 연극 녹화하듯이 그냥 하셔.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감정을 끌어올렸는데 한 명이 실수 나면은 바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네. 저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좀 네. 생겼는데요. 네. 그 연극인 복지재단의 이사장님이시다 보니까 뭐 이제 국회 입법 차원에서 좀 이렇게 변화를 꾀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어떤 방법에서 좀 고민을 하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사단법인 네네.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게 먼저 2005년에 시작됐고 지금 예술인 복지재단 나라에서 하는 그나마 그때도 안 좋은 일이 있고 나서야 법안이 통과됐어요. 항상 무슨 일이 있고 나서야 움직이잖아요. 사실상 먼저 왜냐면 이 얘기까지 쭉 해도 되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예술 분야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심하게 무심해요. 경시하죠.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게 예술가들이에요.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실 네네네. 거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네. 제가 여기서 많이 다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 하시던 말씀을 좀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어쨌든 사단법인으로 갔고 네. 예술인 복지제도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같이 의견들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제발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 나기 전에 먼저 좀 헤아려 주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진짜. 국회의원분들, 이거 제대로 들어주십시오, 제발. 네, 네, 항상 뒤처리를 해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미 산적하게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계속 어떤 의견들을 내고 그리고 네. 그런 부분들이 꼭 뒤늦게 항상 일 터지고 나면 그래 맞아. 이렇게 돼서 그러지 않고 좀 먼저 헤아려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좀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발제한 주제가 네.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술의 현실, 예술계의 현실, 예술인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예. 정말 뭐 네. 예술인의 현실은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자꾸 예술인의 현실을 가난으로 매도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창작 활동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난을 책임져 달라는 게, 나 흥분한다. 나 뮤트 또 눌러. 그러니까 가난을 책임져 달라는 게 아니에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엔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우리만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단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이 뭐냐면 예술가를 고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단체, 개인 단체가 아니라 사회예요. 사회와 국가가 예술가를 고용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질 좋은 문화를 제공하고 그래야지 국민한테는 문화 향유권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아직 그냥 예술가 개개인의 문제라고 치부되는 그런 예술가들에 대한, 예술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가 가난하니 도와달라. 물론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뭐 기록에 나온 것들, 뭐 이런 통계 나온 것들 있잖아요. 네. 거기는 저같이 방송이나 매체 가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로 그 순수 예술 쪽에만 계신 분들은 누가 옛날에 그랬어요. 연극계 뭐 연봉이 200 얼마라고 통계가 나왔대. 그랬더니 애들끼리 그랬대요. 누가 200 얼마를 버는 거야? 누구야? 넌 어디 가서 돈 벌어왔어? 이런 정도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그러니까 여건이 좋아졌다라는 건 어느 일부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희망적인 건 그런 의식들이 좀 더 늘어나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성주 씨도 그렇지만 아르바이트하고 저희 다 열심히들 했고, 저희가 가난하니까 배고픔을 덜어달라는 게 아니고 기본 창작 여건을 조성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좀. 맞아요. 상주 씨좀 하세요. 얘기를 좀. 제가 빨리 들어오고 빨리. 근데 사실 저도 배우잖아요. 네.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하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사실 이름이 알려진 배우분들을 제외하고는 생계가 어려워서 다른 직업을 찾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저도 생계 때문에 배우의 꿈을 포기할 뻔 했었어요. 뭐 정말 어려웠을 때는 이 시간 콜을 이제 제가 조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침 콜일 맞아요. 때는 전날 이제 막차를 타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거기서 숙소비랑 이제 교통비를 좀 아껴야 되니까 거기서 잠을 자고 이제 간다든지 아니면 뭐 그 터미널까지 갈 그 수단이 택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4-5km 가량을 비 맞고 막 걸어간다든지 뭐 그러다 보니까 학원비도 부담이고 그래서 학원 그만두게 되고 하면서 여러모로 저도 위기가 꽤 있었어요. 지금은 잘 이겨냈지만요. 이게 코로나 때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죠? 네. 맞아요. 공연을 못하고 맞아요. 모든 예술가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을 앞에 두든 무용, 음악 다 똑같았죠. 네. 그게 제일 힘들었던 거죠. 물론 그러니까 생활은 더 어려워졌고 그걸로 어떻게든 지탱을 해나간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설 무대를 잃은 사람들의 아픔은 뭐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니까 네.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 코로나 이후 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한진희 소장님. 보니까요, 이제 아까 이제 배우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창작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생겼던 이 문제들. 사실 그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 건데, 그 단편적인 부분들이 사실 금전적 여건과 좀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터지기 이전 단계에도 사실 예술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녹록치가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6년 당시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16개 시도 14개 분야의 예술인들 500여 명의 대상으로 해서 이 1대1 면접 조사를 좀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연평균 수입이 굉장히 적다. 1255만 원으로 굉장히 적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 이거죠. 뭐 연극인도 따지고 보면 한 30만 원만 더 얹어서 1285만 원이 연평균 수입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균에 네네. 다른 곳에서 돈을 버신 거나 혹은 맞아요. 어떤 데 포함된 기획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포함돼 있어서 네. 그렇지 이런 소극장 중심으로 이건 성주 씨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절대로 그 연봉이 1000단이라니 어머 떨려라.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어렵다. 네, 진짜 누구야? 뭐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예술인들의 50% 이상은 지금 뭐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이 예술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속상한 현실인 거죠. 맞아요. 우리 성주 씨 동료분들도 마찬가지죠? 아, 그럼요. 네, 이게 여건이. 그조차도 꾸준하게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다반수여서 이렇게 아무래도 겸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누구든요. 우리 배지한 조교님 뭐 질문 없으십니까?
여당 아닙니까, 여당?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들. 저도 너무 도와드리고 싶고 사실 제 친구도 향토 가수로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디 가서 자기를 가수라고 소개를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가수로 버는 돈보다는 다른 일로 하는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많이 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뭐 가난을 말씀하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실제로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서울연구원의 자료를 좀 봤는데 그 4명 중에 1명꼴로는 그냥 예술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없다는 그런 없어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뭐 기본소득 이런 식으로 해서 좀 1년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 예술인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신청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은 이걸 뭐 선착순으로 주거나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또 그 조례가 지금 좀 이렇게 계류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든 좀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더 잘 아시겠지만 항상 예산이 부족할 때는 문화, 복지 이런 순으로 보통 예산 삭감이 일어나니까 저희가 그게 사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데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뒷전으로 물러나서 알아서 살아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려도 저희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돼서 내가 투자된 시간 여기 그런 문화를 향유하는 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나 생각들이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삭감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대가 너무 절실하니까 네. 너무나 낮은 금액 아니면 혹은 거의 무료에 가까운 본인이 그 무대 의상이랑 이런 걸 다 준비해서 가서 그런 불공정한 계약을 그냥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대가 좋아서 가는 친구를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정을 이용한 그런 부당한 일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저희도 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그런 뭐 신문고 그건 나라에서 하는 거고 원래 한국 연극인 복지단 먼저 시작을 했던 건데 그 연극을 사랑하는 변호사 모임의 10분들이 무료로 상담을 해주시고 계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또 생각하면 곳곳에서 문화를 사랑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연극인 복지재단 같은 곳이 이어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 이사장님께서 대단하신 것이 본인이 힘드셨기 때문에 또 베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배들을 위해서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 연극인 복지재단 이거를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2005년도에 박정자 선생님이 초대 이사장님이세요. 그 다음이 윤석화 선생님과 제가 3대 이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이걸 맡으라 그랬을 때 도망 다녔었어요. 왜냐면 배우로서 내가 다른 일은 열심히 하겠는데 이게 얼마나 중책이고 더 능력 있는 분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맡겨진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일을 했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도와드렸어요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연극 열심히 하셨고 당신은 이걸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로 드려요. 그래서 뭐 병원비 지원, 긴급 생활비 지원 뭐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쭉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제가 드라마를 찍으러 갔다가 저기 어떤 분이 저한테 막 달려오시는데 감사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때? 그랬더니 다른 곳에 도움을 청했었는데 항상 왜 지원을 요청하면 서류 심사하는데 몇 개월, 뭐 집행되는데 몇 개월 이러는데 저희는 이분이 활동해 오신 경력만 되고 지금 현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집행을 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이런 거 하나는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입원을 해야 되는데 암이라는데 그러면 바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국회의원가 되셔서 아이고. 지금 일을 시작했다고 그래서 저기 있는데 막 뛰어오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 덕분에 살아나서 기적 같은 이렇게 소식이네요. 일하고 네.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긍지를 얻고 어떤 사람은 위안을 얻고 저희 복지재단 얘기만 해도 저 밤샐 수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 같은 네. 거 드리면 왜 예술한다고 연극한다고 얼마나 아이들한테 좀 버려진 시간이 많았겠어요. 그 친구들한테 너희 어머니 아버님이 이렇게 훌륭한 연극인이셔서 대신 네. 우리가 선물을 주는 거하고 장학금을 줘요. 애들이 막 울어요. 아, 엄마도 울고 아빠도 울고 네. 그래서 모인 사람 다 같이 울고 저는 저희가 바라는 건 그거 장학금으로 그 친구 4년 동안 행복해질 수 없어요. 네. 장학금을 저희가 매년 드릴 수도 없는 건 네. 거고 근데 그 한 번이 한 10년을 신발끈 다시 메고 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조건들, 그러니까 요건들, 그다음에 응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저는 어쨌든 이사장 돼서 그런 일들 하면서 네. 뭐 그렇게 또 인사를 받으며 저희도 또 위로를 받으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을 보니까 레인보우 와우님께서 사람을 살린 일이다. 막 이렇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레이모님 네. 감사드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일 하신다고 서로자님 맞으시죠? 네. 네네. 맞는 것 너무 같아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정말. 네. 네. 댓글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네. 열정페이 반대. 이런 거. 맞습니다. 네네. 어. 이런 댓글도 또 있었네요. 우리 맞아요. 성주 씨, 또 네. 우리 길혜연 우리 선배님께서 네. 더욱 그 기적과 같은 일을 또 하고 계신다죠? 네, 방금 네. 말씀하신 그게 이제 기레연 장학금이라고 불리는데요. 야. 이제 그래서 너무 대단하시고 듣는 네. 저도 아니에요. 막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저 잠깐만 저 댓글에 네네네. 거기 예술문화재단이잖아요. 네. 거기 나라에서 하는데요, 여러분. 아. 저는 한국 연극인 복지재단, 아. 그러니까 기부금과 저희 개별 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연극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돈 받아서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차이 저희 정말 네, 어렵게 좀 차이가 기부금으로 있군요. 네.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재단과 연극인 복지재단 완전히 네. 같은 다르다는 일을 하고 거. 있지만 다른 구경이고 저희는 아.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그 장학금에 대해서는 장학금. 여러 배우분들이 내주셨어요. 1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박정자 스님도 내시고 이사장 되면 일단 내요. 일단 이사장 되는 순간 이거 아름다운 맞아. 마음이죠. 네. 왜냐면 그때 돈이 없으면 이거 내야 돼. 개인 돈을 내서라도 그 사업은 좋은 거니까 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한 번도 안 끊기고 그 유명하신 이영애 님도 한번 내시고 요번 내년 거는 지금 배가 두둑한 게 그 김영민 배우님 네. 있잖아요. 잘생긴 저희 부이사장이거든요. 정말요? 그분도 요번에 또 거금을 내주셨고 여자 배우 황정민 님 그분도 내주셨고 남기 선배님도 내주셔서 내년 장학금이 상반기에 도둑 조금 전보다는 지금도 그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이런 분들이 많이 지금 점점 더 도움의 손길을 많이 주셔서 저 따위가 낸 건 진짜 아무것도 아이고, 아니에요. 예. 네, 정말. 정말 이 시대에 등불로 보입니다. 네. 예술인들에게 등불이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근데 개인적인 우리 네. 배지환 의원님 결혼하셨습니까, 실례지만?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근데 시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걱정 없으시잖아요, 시의원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왼쪽 한번 보세요.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잘생겼잖아요. 외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신다. 네, 한준희 소장님. 행복하네요. 정치신들을 위한 어떤 장학금 뭐 그런 거 없습니까? 네, 뭐 성취하기 예술인들에 너무 대한 현실 힘들잖아요.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청년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오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네. 사실 뭐 지원제도나 이런 게 없는 것이 현실이죠. 뭐 작년 2월달에 보면은 그 국회에서 입법 발의돼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 청년 정치 발전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각 정당에서 10% 이상의 청년 후보자를 이렇게 추천을 하면 청년 추천에 대한 지원금이 이제 배분이 되는 거죠. 이걸로 이제 청년 정치인들이 선거 경비로 좀 사용을 한다던가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상보조금도 5%를 이제 청년 발전에 이제 투입을 하게끔 이제 현행법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정당에서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헌신해 왔던 사람들이 사실 생계를 돈 벌 때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뭐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지역에 헌신하고 정당에 헌신하는 모습들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죠.